자, 그리고 오늘 이 후보들의 움직임 가운데 또 오늘 오전에 눈에 띄는 행보가 있었습니다.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. 바로 이 사진이 오늘 오전에 대구시장을 만나는 원희룡 후보의 모습입니다. 이번 만남이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. 홍준표 시장이요, 한동훈 후보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습니다.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저렇게 만났습니다.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후보에게 출마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을 오래 지킨 사람이 당 대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. 이런 얘기도 했군요. 비상 대권 줬는데 총선 쫄딱 망해먹었다. 그리고 총선 망해놓고선 또 하겠다고 나온 거냐 라면서 아예 작정하고 신랄하게 직격을 했습니다. 또 한동훈 후보가 만나자고 대구시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거절했다. 그리고 전당대회 나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시정보다는 중앙 정치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데요. 홍준표 시장님은 모든 그 당원들의 어떻게 보면 시장인 것이지 특정 후보에 어떻게 보면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, 저것이 과연 저런 모습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구에 가면서도 한 번도 홍준표 시장을 만난 적이 없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서운한 마음,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, 네. 또 특히 지금 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홍준표 그 시장께서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 같은 걸 하면서 자유 보수 우파에 있던 사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깜빵에 보낸다,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 더 큰 지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께서 뭐라고 할 수 있을지,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네. 설령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이나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안타까움, 내지는 또 미래의 당권을 두고 나지 대권을 두고 지금 경쟁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, 네네.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유력 그 대권 그 어떻게 보면 당권 주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런 비토를 보이는 이 모습은 큰 정치인, 한마디로 그 국민의힘의 정말 네. 그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모습은 아닌 것이 아닌가, 좀 네. 비판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. 아까 말씀 내용 중에 홍준표 시장의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만 공격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도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. 근데 최근에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윤심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윤심을 옹호하는 것 같으나 윤심을 과연 옹호하는 것인가? 아, 그래요?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. 네. 과거에 뭔가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뭐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지만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. 네. 뭔가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하면서 그 뜻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은근하게 들어있는 홍준표 시장이, 그래서 지금 사실 당을 오래 지킨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사실상 국민의힘에 들어오자마자 대권 후보가 돼서 그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말을 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모순이 너무 많아요. 네. 왜냐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발언들도 보면은 홍준표 시장 역시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2018년에 당권을 잡고 지방선거에 대패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놓고 또 홍준표 시장의 말을 빌리자면 염치없이 또 그 총선에 2020년 총선에 나왔다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,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당초 알려진 표면적인 이 한동훈 후보와의 면담 불발 이유는요, 홍준표 시장의 개인 일정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홍준표 시장이 직접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반한 전선에 이제 적극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조간신문 한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이 2차례나 회동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 의사를 명확하게 지금 아예 밝히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면담을 2번이나
거절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. 들어보시죠.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.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? 친한데 반한 이렇게 양극구도가 되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.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. 정책을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구분되는 건 가능한데요.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? 그게 국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? 저는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고요.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 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영남권 당심 공략에 나서야 하는 한동훈 후보로서는 지금 저렇게 대구시장이 보이콧을 하고 나서면 조금 곤란하진 않을까요? 예,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홍준표 시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본인 SNS를 통해서 굉장히 심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영남권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그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당의 원로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중도층에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저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. 네.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올라왔던 것을 어찌 보면 홍준표 시장이 자꾸 본인의 SNS에 안 좋은 이야기들을 썼기 때문에 뭐 이미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또 다른 생각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중도층 이쪽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계속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, 2위를 겨루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. 네네네. 다만 문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아무런 자리를 주지 않았던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거든요. 네.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. 그것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만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.